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또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던 날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LB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이날도 반도체로 수급이 쏠렸지만 HLB의 리보세라립 FTA 재승인 불발로 바이오주는 하방 압력을 받았죠. 여기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헤드라인, 3월 중순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11.6% 증가, 삼성전자 한 주간 12.8% 상승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급은 반도체로 쏠렸죠. 여러 헤드라인이 이미 좋았던 투자 심리에 더욱 기름을 부었는데요. 일단 3월 1일에서 20일 수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가 전년 대비 11%, 그리고 선박 수출이 80%나 늘면서 3월 중순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로 견조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워줬고요.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회계연도 2분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죠.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고요. 이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투심은 플러스. 자, 여기에 삼성전자만 두고 보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GTC 2025 삼성전자 부스에 방문해 삼성 GDDR7 최고라며 친필 사인을 남겼습니다. HBM3 이와는 관련이 없으나 어쨌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신호이기에 시장은 주목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HBM3 공급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이날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만 보면요. 삼성전자 상승률은 대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12.8%나 올랐고요. 2010년 이후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런 성장세가 이어져 6만 전자를 넘어 7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느냐겠죠. 자,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은요. 개장 이후에 마이크론의 급락이 미칠 영향 주시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론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마진에 대한 우려로 급락을 했죠. 반도체주 업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을 할지 혹은 쉬어가기에 빌미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자, 개장 전부터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죠. 이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는요. 증자 비율 13% 규모이고요. 규모는 3조 6천억 원입니다. 할인율은 15%대이고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해외 방산에 1조 6천억 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국내 방산 강화에는 9천억 원, 그리고 해외 조선에는 8천억 원, 무인기용 엔진 개발에는 3천억 원가량씩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 이날 하나그룹주들은 줄줄이 하락 마감을 했죠. 자, 이번 유상증자에 대한 분위기는 증권가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한투자증권은요. 이번 유상증자에 있어 아쉬운 점은 크게 5가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규모와 할인율을 고려하면 주주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지주사인 하나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고 편안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행한 유상증자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이유기도 하죠.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금을 사용해서 하나 오션 지분을 매입했는데 중요한 미래 투자는 결국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다. 현금 흐름 사용에 있어 좀 우선순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또 유상증자가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신한투자증권은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요. 투자 당위성은 공감이 가지만 자금 조달 방식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를 했고요. 삼성증권은 주가가 추가로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신규 투자처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권가에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우려 사항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얼마나 회사가 유상증자의 당위성을 잘 설명해내는가가 투자 심리 회복에 있어서 관건이겠죠. 자, 일단 주말 사이에는요, 하나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이 30억 원을 매수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25일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를 갖고 유상증자 추가 설명에 나서게 될 텐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심수영 캐스터와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리츠 금융지주는 5,00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약 609만 주에 해당하는데요. 그간 발행한 주식 총수가 약 1억 9천만 주인 걸 고려해보면 전체 주식 중 3.2%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한다는 겁니다. 1주당 가액은 500원이고요. 배당 가능 이익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한 만큼 자본금이 줄지 않고 주식 수만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분 가치 희석 우려 없이 기업 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해당 소식에 금요일 시간외에서는 1.11%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의료 AI 기업 코어라인 소프트는 31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자 규모는 510만 주 정도인데요. 상세 내용 조금 더 짚어보면요. 우선 신주 발행가액은 6,100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가 8,410원이었던 만큼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1주당 2,000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되지만 신주 발행가는 5월 29일에 확정될 예정인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주는 약 0.37주에 해당합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경우 이렇게 2022년부터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해온 만큼 이번 증자로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유상증자 소식에 금요일 시간회에서 하한가 터치했습니다.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던 공시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 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공시 중에 코어라인 소프트를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해당 소식의 시간의 하한가에 도달했는데 유상증자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운영자금 확보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자금이라는 게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건비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AI 기반 그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 그러니까 AI 의류 쪽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운영자금에 311억 원을 사용하는데 예정 발행가액이 6,100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그 8,410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그 가격대까지는 일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2023년 당시 때 스펙 상장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됐는데 주가가 최고가가 46,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상황이고 1년 반 동안 영업이익이 개선됐거나 매출이 늘었거나 한 점은 그렇게 특이점은 없었고요. 부채 비율이 작년에 좀 많이 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되는데 라이선스 임상용 쪽에 약 한 70% 정도의 매출이 잡혀져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딱히 크게 그 눈에 띄는 점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18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을 좀 진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때 주식 총수 대비 한 7.78% 정도였는데 전환가액이 16,672원이었습니다. 근데 청구 기간 행사 기간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청구 기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를 봤을 때는 추가 상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표면 이자율의 경우에는 제로고 만기 이자율이 4%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봤을 때는 이번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내용들을 봤을 때 작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뭐 추가 상장할 수 있는 이력보다는 운영자금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좀 구조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나라는 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내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작년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때도 인건비 목적으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AI나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 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이번 달 이슈가 좀 있었던 게 뷰노의 그 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뷰노가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여기서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뷰노가 그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에다 기술 이전을 하고요. 그거를 돈으로 해서 지급한 건 아니고 주식으로 좀 지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매출적으로 확대되기에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게 된다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이점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의 경우에는 그 유상증자의 그 예정 발행가액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본 뒤에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납입이 완료되는지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된다 한다면은 또 발행가액 조정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신규 접근보다는 그냥 체크만 하시고요. 추후에 이게 좀 납입이 완료됐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흐름이 유상증자를 어쨌든 내년 상법 개정 전까지는 좀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을 것 같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럼 이렇게 유상증자 할 만한 기업들도 좀 조심하는 그런 투자도 필요하겠네요. 일단 유상증자 자신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유상증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판단을 했을 때 기업적인 매출적인 구조나 실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그 기준을 보고 오히려 그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단기 하락은 같거든요. 피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저점일 그렇죠. 수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추후에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좀 유상증자가 잘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괜찮았던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2019년인가요? 그 당시 때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오션도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긴 했지만은 주주가치 제고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재무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나 뭐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목적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다 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도 좀 유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죠. 오늘부터 이 대체거래소, 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이 350개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종목들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350개 기업들이 이제 좀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종목에서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도 좀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알테오젠도 있고요. 또한 에코프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처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에 새로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기업들을 봤을 때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을 살펴본다 한다면 코스피 쪽의 경우에는 세아제강 지주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역시나 그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아제강 지주의 경우에는 국내 자회사인 뭐 세아제강도 있긴 하지만 미국 자회사인 그 세아스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쪽은 또 철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그 던 리비 주지사 측과 면담이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벤트적으로 테마적으로 부각이 굉장히 좀 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CNC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저가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그 ODM 업체, 그 화장품 ODM 업체로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주력 고객사로부터도 이제 그 품목 확대가 좀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긴 하지만 5월에 또 노동절 연휴에 대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주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경우는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예전에 2019년 당시 때 일본에서 그 불화수소 쪽에 좀 수출 금지를 했던 얘기 있었고, 그 당시 때 이 기업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불화수소 국산화에 좀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을 살펴봤을 때 주요 주주 현황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연계점을 봤을 때 솔브레인을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또한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세도 좀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투자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시 대체거래소 개장 이후에 분위기까지 함께 저희와 지켜보시죠.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죠. 네이처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상한가를 터치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조인트 스템이라고 해서 관절염 치료제 관련된 건데, 이게 미국의 FDA 혁신 치료제로 좀 지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 10월 때도 미국 FDA로부터 RMAT라고 해서 첨단 재생 의약 치료제로 지정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이슈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혁신 치료제 지정, 그러니까 BTD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정이 됐다 한다면 품목 허가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내용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인트 스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 히스토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계속 좀 교차를 했긴 했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부정보다는 좀 긍정의 그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작년 영업이익이 10억 원으로 그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던 이력도 있었고, 그러면서 감사 보고서도 좀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은 승인 심사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임상 시험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좀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기회를 좀 어느 정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긴 한데, 다만 좀 그 시간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다 보니까 장 초반에 갭을 띄워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갭을 띄우지 않는다 한다면은 신규 접근으로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으로 유효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갭이 뜨게 된다 한다면은 신규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